여러분은 살면서 인간관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적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연인 사이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쳤던 경우는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교수님의 올바르게 인간관계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적용해본 결과 확실히 그전과는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인간관계를 함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유독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몇 분만 시간을 내시어 강의를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교수님, 인간관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중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인데 제가 수학 여행을 떠나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수학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도 가끔은 적절한 거리를 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 사랑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난 첫날에 약혼을 하고 둘째 날에 결혼을 하고 5일째 되는 날에는 둘 다 죽습니다. 이렇듯 너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 서로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인데 어떠한 사건에 의해 서로 카톡도 차단하고 절교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할수록 그 이면에는 큰 집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집착이 심해지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는 자세히 보면 아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풀꽃이 아니라 선인장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계적 맥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적 맥락이란 타인의 표정, 눈빛, 말투 등 비언어적인 표현들이고 이것을 매우 잘 포착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매우 신경 쓰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 눈치를 보거나 나를 그것들에 맞추게 되면서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재밌어 할까? 등등 상대방의 눈빛, 얼굴빛, 제스처 등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어떠한 이유에서 애착에 손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특정한 사건이나 불완전한 양육 환경을 겪고 자라는 사람의 경우 겉으로는 멋지고 이쁘고 돈도 많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깊은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한 사람과의 관계에 올인하지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두 쏟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분산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오직 한 명의 절친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반응도 안 좋고 얼굴빛도 안 좋고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친구에게 내가 뭐 잘못했니? 무슨 불만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혹시나 친구가 기분이 나빠하거나 괜한 질문을 하여 어색해져서 나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려고 하면 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잃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적절히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이 친구와 관계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가 그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받고 다음날 친구에게 돌아가 어제 친구의 반응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어제 나 때문에
얼굴빛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혹은 몸이 안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나와 친구와의 관계는 예전과 같이 계속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여러 욕구 중 가장 큰 것은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인정, 이해, 공감, 수용 등을 주고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자기가 일찍 귀가해서 나랑 저녁을 먹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해서 섭섭했어라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혹은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의 욕구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한 나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는 나 자신을 잘 챙기고 스스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나 스스로를 조금 더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뜻깊고 보람차며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 일기를 쓰며 어떤 소중한 하루였는지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은 캔들을 사서 방에 켜두고 불을 끄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산책 같은 단순 반복 운동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사색에 잠기거나 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나에게서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을 일상 속에 배치하여 작은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그 시간만큼은 나와의 관계를 가져보며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에 굳은 살이 생기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한다면 너무 좁고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인간관계는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지나치게 상대방에 맞춰지게 되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플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수의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여러 교집합을 만들고 함께 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나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상처에 굳은 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이현주 교수님의 인간관계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내 삶에 접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용을 최대한 인간관계에 적용시켜보려 했더니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 쓰이고 눈치 보던 내 삶에서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더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바꿔본다면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진 나로 살아보길 기도하며 잘 자요.